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페트로달러와 이란전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이후 세계의 치욕, 페트로달러 운명, 치열한 이라크 교전, 휴전은 시간 벌기 꼼수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군 기자가 이라크 전쟁 때 이제 쓰러진 이란 병사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병사 주변에 이렇게 들꽃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알베르 까미가 저항, 반항, 죽음 이런 책에서 조국의 진정한 의미는 위험과 조국의 상실의 순간에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들꽃들 사이에서 쓰러져 있죠. 자크 파블롭스크가 촬영한 84년 사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쪽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독면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웬 방독면, 무슨 1차 대전인가 사담 후세인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난 당시 전 세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후 세력들, 사실 이 시기에 이란은 독특한 이제 회교 혁명을 했습니다. 대중혁명이자 동시에 종교적인 혁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진영은 당연히 이제 이란을 때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진영도 마찬가지로 때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들은 당연히 이란을 때리죠. 이란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인데 소련까지 이제 이라크를 지원하고, 이라크면 사담 후세인은 소련제 무기가 미제 무기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또 이제 추가적인 무기를 주고, 자, 이때 화학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 이 배경, 자, 이 이란 이라크 전 사진을 보면 정말 이 방독면이 등장해서 상당히 이제 의아해합니다. 민간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거의 6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한 방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 무기 어디서 왔을까? 독일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이 서독 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80년대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당시 화학무기 보유량에 있어서 세계 한 3, 4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천 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공식적으로 다 폐기되었습니다만, 서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화학무기 노하우는 가지고 있죠. 이 서독 기업이 살충제 공장으로 위장하고 이라크에 이제 공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만들죠. 이 원료를 또 이제 독일 기업 혹은 영국과 미국 기업이 줬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독일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당시 독일도 일본의 지금 평화헌법처럼 어떤 헌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화학무기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테크놀로지는 다 가지고 있죠. 미국이 시켜서 한 겁니다. 자, 독일 기업들 등장하고, 이란은 사법적인 조치를 이제 국내에서는 판결을 내리고 했습니다만 이게 국제적으로 먹히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배후에 서구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은 지금까지도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독일은 공식적으로 이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시켰기 때문에. 자, 이 포린 팔러시, 네오콘 잡지입니다. CIA가 배후에 있다, 이런 문서들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CIA라는 미국 정보기관이 여기서 일종의 이제 중개자 역할을 했다. 웃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허가 혹은 이제 독일에 대한 압력, 이것이 없었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란은 이런 이제 서구의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2003년에 거의 핵무기 완성 단계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하메네이가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교리에 벗어나다, 그래서 이제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홀딩된 상태로 그대로 오고 IAEA 사찰을 성실히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때려버렸죠. 이제는 빗장이 열린 겁니다. 지니의 병뚜껑이 날아간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르지오 멜로니가 이제 2018년으로 기억납니다. 아직 야당 정치인일 때. 그때는 이제 제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ISIS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제 시리아, 여기서 이란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 혁명 수비대 그리고 시리아 군들 이들이 와가지고 바로 이제 ISIS를 퇴치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시리아 기독교인들. 그래서 시리아 기독교 마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교회에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주셔서, 자, 이란, 푸틴, 러시아 그리고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지난 한 20, 30년 동안 가장 사악한 테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ISIS 알카에다죠. ISIS 알카에다를 사실상 자, 이제 2016년에 1차적으로 괴멸시킨 집단이 시리아군과 그리고 이란에서 온 이제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들이 ISIS를 파괴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공군 지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용병들이 좀 와서 거들었지만은.
자, 이들이 주역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뭐 테러 어쩌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이것은 자기가 이제 바보다, 뭐 IQ가 한 2자리다 이것을 스스로 이제 입증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터키의 이제 외무장관이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났죠. 자, 그런데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중동은 변할 것이다. 세계가 변한다. 미국의 보호망, 이 우산, 안보 우산이죠.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이 이제 세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 40년 동안 미사일을 축적했죠. 이 뚜껑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타겟팅하면서 열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중동 국가들은 어디서 보호처를 찾아야 되는가? 이제 중동 각국이 고민을 해야 되죠. 자국 군대, 제대로 된 군대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터키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매달려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참담한 상황.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습니다만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안보 공약을 하죠. 그리고 쓸모도 없는 이제 엄청나게 비싼 무기를 마구 이제 팔아댑니다. 물론 이 무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격 대비 이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돈이면은 다른 무기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양이 질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죠. 양 자체가 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은 이라크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저께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이제 PMF에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PMF는 그것을 명예롭게 지켰습니다. 받아들이고 지켜서 안전하게 바그다드에 있는 뭐 빅토리아 기지 그리고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철수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이제 이 PMF 머리 위에 폭격을 하는 거죠. 지금 이란은 이제 일단 5일 동안 휴전을 하자. 이것은 뭐 거의 꼼수에 가깝죠. 이미 뭐 스스로 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병대들 지금 4,000명 정도가 있는 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투함 기능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변침도 안 되고 기동력도 없죠. 두들겨 맞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를 짱구를 굴리다가 한 5일 정도 휴전을 하면 어떤가. 저는 그게 진정한 속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쿠웨이트에서 또 이제 하이마스를 이용해서 반대쪽 이제 아부단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라크 교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A-10기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이 PMF, 그리고 PMF뿐만이 아닙니다. 이라크 정부군 머리 위에도 공격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당연히 안바르입니다. 자, 왜 안바르 지역에 PMF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정부군도 두들기고 있는가? 바로 이 아이시스 그리고 이제 이 안바르 지역을 이제 이라크 군들을 밀어내야지 바로 쿠르드 쪽까지 병참로가 열립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쿠르드 반군을 이용한 이제 이란 침공 그리고 아이시스를 활용해서 어떤 지상전을 수행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당연히 이제 이라크나 이란은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를 하겠죠. 그리고 이 선제적인 차원에서 이라크는 그쪽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이 A-10기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아파치도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심지어 이라크 정부군 머리 위에도 이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라크 정부군도 한 7명 정도 죽고 뭐 13명 부상당하고, 자, 지금 A-10기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기관포를 쏘는 것. 이 A-10기를 뭐 맨패드로 요격하면 쉽지 않나?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 이제 수호이 25죠. 수호이 25가 여러 발의 맨패드를 맞고도 무사히 돌아오는 거. 여러분들 이란 이라크전에 보셨죠? 바로 이 A-10기도 그렇습니다. 뭐 밑에 덕지덕지 발랐죠. 그리고 이 수호이 25도 바닥 쪽에 이제 티타늄기 막 발랐는데 이 A-10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공포 여러 발 맞고 뭐 맨패드 맞고 이래도 좀 멀쩡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돌아와서 이제 파손되어서 폐기 처분을 하겠지만은 일단 조종사는 살아서 돌아오는 거죠. 자, 이 A-10기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군 정규군입니다. 이것은 며칠 전입니다. 자, 이제 PMF가 이렇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대공 미사일도 쏘고 이럴 때 이라크 정부군이 가서 PMF 손에 있던 이 대공 미사일을 빼앗아 왔습니다. 자,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하는 거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군은 어정쩡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부터 이렇게 이제 태도를 바꿨는데 사실상 이라크 정부군 그리고 PMF 합쳐서 이제 이라크 내에 들어오는 미군과 이스라엘은 뭐 공군이 되었던 지상군이 되었던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A-10기가 와서 폭격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라크 정부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크 실존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아이시스 잔당, 바트당 잔당들 이들이 몇몇 명이 이제 저쪽에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보호를 받고. 자, 그리고 에르빌까지 육로도 그렇죠.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슨 뭐 대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쿠웨이트에 뭐가 날라오고 이런 쿠웨이트에서 쏘고 자 결국 이 쿠웨이트 쪽에 이란과 이제 이라크가 어떤 공격을 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쿠웨이트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이탱기 아파치가 등장했다. 이 합참 의장이 이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이 일종의 이제 이 지상 작전을 준비하려는 게 아닌가. 사실상 이 상륙 작전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저 밑에 차바르로 간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상륙을 하더라도 그 5,000명 이거 가지고 뭐 되지 않습니다. 병참로가 필요한데 계속 두들겨 맞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러나 쿠웨이트 쪽, 이라크, 이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쿠르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여전히 대리군을 이용한 지상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이란의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전투 의지에 불타는 아이시스 뭐 바트당 잔당 같은 경우 지금 뭐 이라크 정부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뭐 증오심에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이런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 미국이 이들에게 첨단 무기를 집어준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어쨌든 뭐 계속 유동적인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차전은 어쨌든 미사일전은 뭐 이란이 사실상 이겼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번 1차전을 볼 때 미군 기지에 어떤 이제 괴멸적인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다. 사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6.25 베트남전 그리고 이라크전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선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죠. 그 다음에 뭐 캔 맥주 마시고 뭐 따고 하고 그럽니다. 물론 가끔씩 이제 게릴라나 뭐 이런 테러 단체들이 쏘는 뭐 이런 뭐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한두 명이 희생되고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기지 자체에 어떤 이제 괴멸적인 공격은 온 적이 없습니다. 6.25 때도 베트남전 때도. 자 그런데 이번에는 중동 지역 전역에 있는 미군 기지가 글자 그대로 뭐 곳곳에서 파괴되고 불바다가 되고 이 기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호텔로 대피하고 이런 상황을 이제 전 세계가 목격을 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실 이 글로벌 전략에서 어떤 이제 지정학적인 미국의 패권 여기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겁니다.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주변 국가를 지킨단 말인가?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주변 국가도 못 지키고 스스로도 이제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제부터 미국의 주류 언론의 내러티브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이란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이제 전쟁을 계속 지속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런 사실을 미국 국민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주요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회의적인 이제 시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팍스 TV에서 미국이 이제 이란 정치인들에게 휴전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뭐 전쟁을 좀 더 수행하기 힘듭니다. 좀 쉬었다가 준비를 하고 다시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란 정치인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혁명 수비대 군인들에게 직접 휴전을 이제 간청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팍스 TV에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굴욕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페트로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쟁을 미국이 왜 일으켰을까? 어떻게 보면 사고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계획된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시작한 것일 수도 있고 딥스테이트가 20년 전부터 이제 준비해온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했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뭐 저도 이제 뭐 트럼프 놀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이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리군인지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리군인지 상당히 이제 불명확한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유대 국가다 이렇게 부르기가 힘듭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이제 시오니스트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이제 세속화된 유대인들. 자, 가자 지구도 그렇고 전혀 반대되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십시다. 유럽에서 온 애슈케니지 가짜 주이시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 그리고 광신도들 얘네들이 모여서 뭐 지금 이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이제 광신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 도이치방크에서 US 달러 전망을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미래에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해 갈 것이다. 즉, 이 페트로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이게 시작되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느끼긴 힘든데 러시아 루블화, 중국 위안화, 이제 유로화 이런 것 대비 달러 가치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한 10% 정도 하락을 했죠. 자, 이 페트로달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달러 수요가 생겨야 됩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요청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중국이 딱 이렇게 미국에 오니까 살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곡물이라든가 콩
그리고 이제 석유가 있죠. 미국은 중국에게 제발 석유를 사달라. 자, 그러면 이제 이 페트로달러에서 중국이 달러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페트로달러가 좀 서포트가 되죠. 이것은 3월 5일 이제 한 달 전입니다. 뭐 20일 전이죠. 이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노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제 전쟁, 일종의 이제 제재가 중국에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달러를 내면서 이제 석유를 더 사와야 될 그럴 상황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의 이해에도 어긋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 지금 미국의 어떤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서 뭐 굴복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란산 석유를 뭐 달러를 내고 산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노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데는 중요한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자, 이란이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죠. 여기서 위안화로 판 석유 이것은 한다. 즉 이제 사는 사람들이 위안화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우디나 이란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나 쿠웨이트 위안화를 내고 사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 배는 통과를 허용하는 거죠. 자, 지금 뭐 이란, 중국, 러시아 이렇게 똘똘 뭉쳐서 뭐 all for one, one for all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자,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중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도표에서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전쟁을 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이 중국에서 수출하는 이 포션 그것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미국이 100을 수출하면 그중에 7.5%만이 중국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수입해야 되는 필수재들입니다. 자,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때 15년, 22년 뭐 이때는 22%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급감을 했죠. 이제는 뭐 완제품 싸구려들 이런 것은 뭐 다른 나라로 많이 갔습니다. 뭐 베트남, 멕시코 이런 데로 가고 필수재만 수입하고 여기서 더 내려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미국의 대외 수지 적자입니다. 이게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별로 이제 미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뭐 이것을 미국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산업 활동이 조금 둔화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뭐 여러 가지 뭐 AI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좀 활발하기 때문에 주가 지수도 오르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산업 활동이 조금 둔화되니까 세계인들은 미국 달러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실제로 미국 달러 가치는 꾸준히 하락해 왔습니다. 한국, 일본 같은 경우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체감하기 힘들지만요. 자, 그리고 미국 국채 한 69%는 미국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 32%. 그런데 이것은 결코 이제 적은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죠. 뭐 보기에 따라서 미국인들이 70% 되기 때문에 버퍼가 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이 외국 투자 32% 미국 국채 이 중에 10%를 집어던진다. 미국 내부 투자들이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소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내 유동성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10% 국채를 집어던질 때 외국 투자들은 주식시장에서도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이제 오히려 축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69%를 미국인이 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 일본이 가장 많은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영국이 많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미국 돈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 이름으로 대신 산 겁니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벨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달러라이제이션 일단 위안화나 뭐 브릭스가 생기고 나서 위안화 거래 이런 게 늘어났죠. 뭐 인도 루피, 루브라 거래.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 일단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 실물 경제의 힘. 자, 브릭스 그리고 이제 미국 금융 자본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선진국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우위는 있습니다만 중국이 바짝 추적했습니다. 이건 역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브릭스와 G7 국가들 이렇게 이제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다시 이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브릭스를 해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실물 분야에 중국이 너무나 비대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조선업에 뛰어든다.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미국은 어떤 잘하는 것을 이제 딱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잘하는 거 바로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넓은 글로벌한 어떤 군사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미군의 전력의 상당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바레인의 오함대는
이제 군사적인 기능보다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어떤 군사 네트워크에 굉장히 중요한 물류 허브죠. 이것이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실물로 돌아와서 히토르 분야는 뭐 미국의 고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핵심 이제 어떤 히토르 물질들, 군사 관련된 물질들 중국이 장악하고 있죠. 자, 중국,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린란드, 미국이 이제 그린란드를 노린 것도 뭐 이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 땅은 얼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캐내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텅스텐이라든가 그리고 이 레이더에 들어가는 뭐 중요한 것들, 군사 무기에 필요한 것들, 자, 이런 것을 중국이 거의 뭐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곤란해졌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뭐 그린란드 히토류를 노렸다. 그리고 남미의 이제 자원들을 노리고 있다. 뭐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미국은 이 서방구는 내 나와바리야, 캐나다도 내 거, 베네수엘라도 내 거, 쿠바도 내 거, 뭐 그린란드도 내 거. 물론 이들을 국민들을 미국 국민들로 만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식민지로서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미국이 관리하겠다 이런 선언이죠. 자, 이렇게 하고 베네수엘라 때리고 쿠바 사람들 굶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블랙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락은 뭐 세계 최대 투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G7 국가의 자본이 응집되어 있고 여기에 걸프만 국가의 자본도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블랙락은 미국 정부의 어떤 이제 그레이트 아젠다가 있으면은 거기에 부역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CK 허친슨 홍콩 기업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홍콩인입니까? 뭐 사실상 영국인이죠. 그리고 지금 뭐 보따리 사서 다 영국으로 갔는데 원래부터 허친슨은 중국 본토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중국계 홍콩인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야, 중국이 전 세계의 어떤 항구를 장악하고 있고 막에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치슨이 장악한 이제 부두들, 이것은 원래 서구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CK 허치슨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주요 부두의 지분들, 이것을 블랙락에 이제 상당히 팔았습니다. 이 중에 팔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중국에 있는 겁니다. 잠깐 주요 부두 항구의 이제 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뭐 스웨덴, 폴란드 딱 보면은 바로 러시아 발틱해 입구에 있죠. 그다음에 독일, 함부르크, 영국, 런던 밑에 이제 뭐 항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자, 이 주요 항로 스페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바로 그리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것, 뭐 터키에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이죠. 여기서 허치슨은 빠져 있습니다. 즉 허치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서구 자본이다. 이게 블랙락에 같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당연히 중동 지역도 몇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이라크 이런 데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죠. 아메리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나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 이 중국 내에 있는 항구 이 지분은 팔지 못하고 이제 중국에 팔아야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이게 지난 한 1, 2년 동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나마 운하 지분도 허치슨이 이렇게 팔아대고 이제 블랙락에 팔고 블랙락이 압력을 놓고 중국 선사에 제재를 가고 그러자 중국은 그래? 알았어 하면서 아예 안 들어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전 세계 무역로를 장악을 한 다음에 이 중국의 공급망을 틀어 이제 재기 위한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중국, 러시아, 뭐 브라질 이렇게 이 브릭스 국가로 이렇게 돌아가는 무역 양 이게 이 G7 국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무역로를 장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미국은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양 해군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은 아직 그 정도 역량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완전히 이제 뭐 미국의 용병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이제 가스파이프 공격하고 이런 일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안쪽도 때리고 슬로바키아, 헝가리도 못 사게 만들고 이거 다 이제 트럼프가 시킨 겁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이제 핀포인트로 찌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노르스트림 이건 뭐 바이든 때 깼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한 사람이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유럽 국가들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유럽, 독일 이들이 주요 수요국입니다. 이들에 들어가는 이제 가스 공급이 차단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 유럽을 트럼프가 증오한다. 이 이야기는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2020년 대선 때 유럽이 이제 트럼프를 쫓아내기 위해서 바이든과 공모를 했다. 이런 이야기 유명하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것은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가장 먼저 이제 마크롱부터 독일의 메르켈 이런 애들이 와서
이제 바이든에게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이 뜻은 G7 국가들이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당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입지가 쪼그라듭니다. 이때 트럼프는 유럽에 이를 갈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업 부활이 시급한데 유럽의 이제 주요 제조업은 미국으로 뜯어옮기기가 쉽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뜯어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거 그리고 많은 이제 이 다국적 기업들 유럽 다국적 기업이 동시에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쪽 투자를 확대하면서 유럽을 축소하는 거죠. 실제로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에 틀림없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가스 차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저가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제조업체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실리적인 이유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린란드 역시 주요한 새로운 이제 무역로, 북극 항로죠.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런 곳에서 다 이제 은밀히 뭔가 사보타주하고 이런 작업들. 결국은 뭐 러시아나 중국 이런 것을 다 목을 재기 위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란에서 또 이제 큰 가스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에 이 남파르스 이쪽 지역인데 새롭게 이제 추가적으로 대규모 가스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쪽 지역은 카타르 이렇게 쉐어합니다만 이란 쪽 포션이 훨씬 큽니다. 트럼프는 무리하게 이제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을 해서 마두로도 잡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확보했다. 뭐 확보한 게 완전히 빼앗은 건 아니고 미국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별 재미가 없는 거죠. 이란만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이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이제 오일 메이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란 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란은 몇 년 뒤에 거대한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란은 그 외에 무궁무진한 광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란은 뭐 인구가 9천만인데 사우디 해봐야 얼마 되지 않죠. 그리고 인구의 어떤 지적인 수준 이란이 탁월하죠. 자, 그래서 이란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란과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전쟁에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자, 이 파르스, 남파르스 지역에 있는 가스점. 만약 여기서 LNG가 이제 많이 생산되고 수출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매우 고가의 LNG를 팔고 있는데 이란, 뭐 카타르 이런 데서 많은 가스가 나온다. 이것은 미국에 타격을 주죠. 2028년까지 전 세계에 대해서 미국은 LNG 수출량을 2배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남파르스섬 여기 대규모 가스가 나온다. 이것은 미국의 이제 이익에 침해됩니다. 그래서 때린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돼서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 석유는 경제성, 이 채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을 아는 미국의 오일 메이저들은 외면을 합니다. 뭐 쉐브론 같은 경우 이제 이 시트콤과 이렇게 연계가 있기 때문에 시트콤은 베네수엘라 석유 이 정제를 위해서 특화돼서 만든 거고 원래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분의 50%를 투자한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비는 그 공장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한 2억 군데.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이렇게 정제를 하는 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나 이런 업체들은 다 외면을 했죠. 자, 이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 이런 제안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채산성이 없습니다. 러시아도 고민을 하다가 2009년에 안 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나가 자빠지고 그리고 차베스 마두로는 중국에 매달렸지만 중국 역시 이제 뭐 이 오리노콤이나 이런 데 뒤져보니까 도저히 채산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 70 이상을 가져가면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30을 주겠다. 이 베네수엘라 정부는 도저히 이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오히려 후한 제안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60%를 가져가고 40%가 미국이 가져가겠다. 대신에 또 투자도 미국이 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좋은 딜입니다만 문제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최종적으로 가져가야 될 중국이 사질 않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로 팔려고 하죠. 그런데 중국은 노합니다. 뭐 위안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튀기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정제를 하면 되지 않는가? 미국엔 일단 전체 정유공장 정제 능력 자체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난 50몇 년 동안 정유공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만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게 뭐 몇 년 뒤에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제 정유공장, 이거 뭐 거의 캐파 90몇 프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제 원유를 정제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중국이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이 원유를 정제하는데 베네수엘라 원유는 돈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굳이 이제 미국에서 사올 필요가 없죠. 지금 뭐 캐나다도 중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이 중진류를 하게 되면 캐나다 오일 샌드가 포션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란전이 터지고 걸프만 정유 시설이 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전쟁의 안개 가려져 있습니다만 이제 피해가 드러나면은 정제에 필요한 석유 이것을 어딘가 가져가서 정제를 해야 되죠. 중국 가동률이 70% 정도입니다. 중국은 뭐 그동안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유 능력이 있는 거죠. 중국은 9천만 배럴에 달하는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석유 제품을 정제할 수 있고 자급자족 능력을 갖춘 수많은 정유시설, 이제 이 하나로 수직 계열화됐다는 거죠. 자, 미국은 새로운 정유시설을 거의 건설하지 않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걸프만의 피해가 확인된다. 이때 이 원유들이 중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위안화를 내고 삽니다. 그 다음에 정제를 한 다음에 필요한 양을 국내에서 소화하고 다른 나라에 또 팔게 되겠죠. 수출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히려 세계 공급망이 중국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빼앗은 베네수엘라 석유, 미국 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갑니다. 이것이 유조선 안에 썩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가지고 담아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중국 노 하니까 지금까지 멕시코만에서 이제 떠다니고 있다가 요즘 이제 이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 좀 능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낼 가능성은 높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들은 이제 미국이 계획대로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석유 구매를 이렇게 이제 다양화해 왔습니다. 뭐 중국의 에너지 자금률 이건 뭐 8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나 원유 수입은 여전히 72% 대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도 필요하죠. 뭐 비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에너지 자금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석유를 수입을 하는데 다변화를 했죠.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석유 안 사도 그만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시아존에서 석유를 이제 정제해서 수출하는 나라 그 포션입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큽니다. 이 한국이 많은 양의 이제 원유를 정제를 해가지고 대외에 파는데 내부에 이제 그 내수용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정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걸프만 연안 국가들 정유 공장이 이제 큰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한국 정유 공장의 기회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왜 오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원유가 흘러나온다. 자, 지금 중동 지역에 이제 정유 공장들 지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SK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 정유회사 주식들 한번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한국은 정제를 한 다음에 해외 많이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중국이 이제 이 정도 포션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호르무즈예요. 호르무즈해협을 통제를 하고 위안화를 내면 이제 판다. 이것을 미국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정유 공장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서 일단 이제 휘발유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중국이 수출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어부지리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카타르 액화시설 파괴로 미국의 LNG가 뭐 유럽이나 아시아에 수출되고 높은 값에 수출되고 그래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만 미국은 직접적으로 이 전쟁의 주체로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인적 그리고 미국 패권 관련된 것들 일단 1차전에서는 뭐 이란이 우위에 있죠. 미국이 1차전에서 패했다.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2차전 때 이것을 역전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에너지망을 이용해서 이제 중국의 목을 재겠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항구를 장악하고 심지어 미국과 싱가포르이 손을 잡고 말라카 해협을 폐쇄한다. 글쎄요, 그건 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해군이 비록 이제 멀리 나갈 수 있는 원형 해군은 아니지만 이 아시아존에서는 미국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으로서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항구를 이용해서 중국의 목을 잰다. 에너지망을 차단해서 중국의 목을 잰다. 이것이 다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에너지 수송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주목받는 것이 투르크메니스탄이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중국이 이제 여러 물자를 이란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이제 실어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뭐 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거 당연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복수의 이것을 만들면서 특히 우호적인 국가들 일종의 안전한 버퍼를 확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시체 허키슨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항구 지분들 이것을 이제 블랙락이 인수했죠.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항만 시설을 가지고 이제 중국의 목을 재는 것. 이쪽에서 재면은 저쪽에서 이제 중국이 거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저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실물 경제를 지금 뭐 이렇게 주무르고 있습니다. 뭐 양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죠.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머티리얼 그리고 완제품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 공급망 자체를 이제 무너뜨릴 그럴 필요가 있죠.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약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에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달러를 이용해서 흔드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수단,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가 개입하기 힘든 곳들, 뭐 베네수엘라나 쿠바 이런 곳을 찌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서 무리한 수를 쓴 겁니다. 여기에는 당장 뭐 러시아군이나 중국 해군이 오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직접 군인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교혁명 정권을 무너뜨리면 친미 정권에 들어설 거다.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망상이죠.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폭격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란 국민들이 눈을 뜬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진짜 의도는 이제 친미 정권 수립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란 국가 파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냐면은 이란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제 친미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화로 나서면 언제든지 미국과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러시아를 미워하고 중국과는 이방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끝없이 지난 30년 동안 이란의 목을 재고 괴롭혔습니다. 이란이 특별히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큰 의문표가 있습니다. 이란에 대화를 하면 쉽게 끌어내서 친미국가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럴까? 왜 계속 공격을 할까? 이것은 이란을 근본적으로 쪼개서 약한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미 정권. 일단 페르시안들은 친미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떼어내어서 이쪽을 이제 미국이 과거 샤 정권이 했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리 통치하고 대신 이란을 약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쪼개야 된다. 이런 공통의 목표를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만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두 개, 세 개를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파토가 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탐대실입니다. 자, 이란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뒤집는 데는 50년, 10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실패했죠. 그리고 1차전은 패했습니다. 그럼 준비를 해서 2차전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2차전을 해도 미국이 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이란 내 군사시설을 더 보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제공한다든가. 자, 뭐 중국 같은 경우 무기를 그냥 두부처럼 찍어내고 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